이번엔 두 번째 대선 뉴스로 넘어갑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 대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 홍 후보는 우파가 지면 낙동강에 점점점 그 다음 뭐라고 말했을지 들어보시죠. 좌파 세세 우파 하나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에 못 이기면 정말로 우리는 낙동강에 빠져 죽은.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인천 상륙작전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천 상륙작전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작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이곳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13일 만에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22일 만에 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두 후보의 이야기가 달랐는데요. 저희가 21일 남은 이 기간 동안 과연 변수는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세 가지 변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21일 동안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대선판을 흔들 3대 변수 중 첫 번째 변수는요. 사퇴 압박 유승민, 낮은 지지율 속 과연 완주를 할까 아니면 소위 그만두는 드랍을 선택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내부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종구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29일까지 기다려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승민 후보에게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 바른정당 내부에서 유승민 대선 후보 사퇴론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 본인은 과연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좀 정상이 아니죠. 예, 정상이 아닌데 그런 뭐 잡음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예, 그대로 끝까지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당하고 반민주적인 그런 목소리에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개의치 않고 예, 제 할 일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판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유승민 후보의 완주 여부인데요. 바른정당 내부에서 지금 15%는커녕 한 자릿수의 낮은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드랍하고 차라리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유승민 후보가 지난번 TV 토론 끝난 다음에 그 토론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1위한 후보에 대해서 안에 내에서 바른정당 안에서 사퇴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의문의 일패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정말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사퇴 의견을 나오고 있는데 영문을 모르는 건 아니고 지지율이 이제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른정당으로서는 사실 드랍을 하고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해서 다음 정부에서 지분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지금 저건 제가 생각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이에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조금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면서 완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유승민 후보의 책을 읽고 있는데 유승민 후보는 가는 길은 굉장히 옳아요. 오르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신껏 가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시대정신과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대통령이 사퇴하라 그럴 때도 버티다 사퇴하고 바른정당 나올 때도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나오고 사실 미리 만들어서 나왔으면 훨씬 지금보다는 장악력이 컸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퇴 요구가 있는데 그걸 갖다 잡음이라고 하지 말고 좀 그래도 안에서 내부에서 끌어안고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른정당 내부의 이 다른 의견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 칼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일각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관측도 있고 유승민 후보가 중간에 드랍을 하고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유승민 후보가 드랍을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에겐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선대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 뭐 높은
대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의견과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걸 좀 전제를 하고 예. 한번 이제 질러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근데 이제 이종구 의원이나 그 의견에 동조하는 한마디로 유승민 후보가 드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안철수 후보는 뭐 연대 안 하고 자강론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40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당에서 만약에 정권을 가져간다면 협치해야 되고 연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드랍하고 확실하게 세게 밀어주고 나중에 세게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래를 제대로 하자라는 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이종구 의원 측의 이제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죠. 지금 뭐 이번에 대선 나가는 비용이 사실은 한 500억까지 상한선 정도 쓸 수 있는데 509억까지 쓸 수 있는데 본인들은 한 90억 정도만 쓰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비용이 굉장히 지금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10% 이하로 나오면 단 한 푼도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 어떤 그 비용에 있어서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유승민 후보는 정치인입니다. 그 삼선 의원이고 정치인이고 배신의 정치라고 낙인 찍히면서도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승민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드랍을 하면 자기의 어떤 정치 인생이 완전히 그 몰락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구 의원 측의 어떤 그 정치적인 거래와 정치인 유승민이라는 개인의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행로가 예. 굉장히 정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싸움인 것인데 저는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갈 것이다. 김병민 의원님, 사실 바른정당의 역할이 없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산술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라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바른정당은 엄밀히 따져보면 적폐 세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 구새누리당의 비상시국 회의에 있었던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된 게 바른정당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도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이끌었죠. 그리고 나와서 당을 차렸는데 그 뒤로 정말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현재까지는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종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자진 사퇴라고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는 건 하등의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공당의 후보를 경선을 통해 선출했는데 단순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퇴라고 밀어준다? 어떤 명분이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적폐 청산의 기치로 내걸고 저긴 적폐 연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폐 프레임으로 선거를 끌어당겼다라면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로서의 외연 확장까지 끌어당기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과는 선을 긋고 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뭔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가치 연대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거는 비판의 여지는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슷한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과거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가 40석의 국민의당, 현재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잃어서 이제는 39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얘기들에서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과의 통합정부의 기치, 여기에 김종인 전 대표까지 끌어당겨서 예. 큰 틀의 연대를 만들어낸다라면은 이건 대통령 선거를 흔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뭔가의 문을 열어준다면 예.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도 조금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이 국민의당에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과연 두 번째 변수는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